네, 엔비디아 V50 시리즈 GPU가 곧 출시될 예정이라는 건 알지만 엔비디아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할 GPU가 있는데요. 바로 인텔 아크 B580입니다. 그렇다면 창작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B580을 사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최악의 카드입니다. 정말 짜증나. 이전에 다른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네. 이건 최악의 카드야. 이걸 사면 안 돼. 이걸 사지마. 좋아, 모든 스캘퍼들, 그들은 이미 떠났어. 그들은 비디오를 봤어. 만약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비디오를 끝까지 봐. 왜냐하면 나는 스캘퍼들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피하려고 하는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야. 이 카드는 정말 특별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멋진 디자인 그 이상을 선보이는 쿰그의 크리에이터용 노트북 ASUS 프로워트 P16과 어디에서나 플레이스테이션 등록 상표 성능을 선보이는 ASUS 프로워트 P16을 통해 제공됩니다. 전문가용 16인치 4K OLED 디스플레이, AMD Ryzen 9 AI CPU, 엔비디아 RTX 4070 GPU, 그리고 그게 시작일 뿐입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서 이 장치에 대한 전체 재생 목록과 전체 개요를 확인해보세요. 이 비디오의 이 부분을 후원해주신 ASUS 프로워트에게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려는 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게임 없음, GPU 하드웨어 리뷰 비디오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종류의 비디오는 매주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24시간 이내에 미난 메시지에 답장을 보냅니다. 아래 비디오 설명에 링크가 있습니다. 인텔 아크 B580, 이건 실제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차 중 하나인데 가격 대비 경쟁자도 없거나 실제로 더 비싼 엔비디아 RTX 4060을 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드온 RX 7600도 있는데 역시 더 비쌉니다. 문제는 이 카드에 대한 게임 리뷰를 한 다른 모든 리뷰어가 이 카드가 놀랍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50 대신 $400 정도에 판매됩니다. 아마존 보안 유에그에서는 가격이 거의 2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드가 별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들의 실제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AMD 대 엔비디아 대 아크. 일반적인 가격 시나리오에서는 아크가 가장 저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크가 가장 비쌉니다. 다른 모든 녀석들 중에서 이 카드를 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이 인텔 아크가 12GB의 VRAM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8가지가 있습니다. 이 카드의 디자인과 약간 더 자세한 개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인텔 아크 B580에 대한 이전 비디오를 확인하세요. 먼저 기크벤치 6 GPU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지금 반장은 기크벤치 6에서 벌칸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펜크만 볼 거예요. RTX 4060은 약 6.8% 더 빠르다. 그리고 RX 7600은 약 16% 더 느리다. 하지만 포토샵용 PD벤치를 살펴보면 이제 상황이 흥미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TX 4060은 전체 점수에서 약 5% 느립니다. 일반 점수는 필터 점수와 마찬가지로 약 10% 더 느립니다. 그래서 아크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의 아크 카드는 포토샵에서 환산 정말 좋았습니다. AMD는 매우 가깝습니다. 전체 점수에서 약 1% 더 느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 더 느림으로 약간 느리지만 엔비디아보다 곡선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라이트룸 클래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이트룸 클래식을 GPU 벤치마크에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GPU가 라이트룸 클래식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더 많은 GPU가 에이드, 노이즈를 가속화하고 라이트룸 클래식이 일부 항목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성능 차이를 살펴보면 RTX 4060은 전체 점수에서 약 10% 더 빠릅니다. RX 7600도 약 10% 더 빠르고 그 근처 어딘가에서 약 9.5% 정도입니다. 우리는 아크가 10% 정도 뒤떨어져 있다고 선택했지만 드라이버 문제일 수도 있고 그저 조금 더 최적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비디오 편집과 프리미어 프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크가 정말 빛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RTX 4060은 표준 및 확장 전체 점수에서 약 4에서 5% 정도 느립니다. 하지만 프레임 내 점수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은 약 15% 더 느리다는 것입니다. RTX 4060에서는 원시 점수가 32% 더 빠릅니다. 하지만 RTX 4060에서는
프레임 내 및 긴 GOP 점수와 GPU 효과가 16에서 23%더 느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메모리 버스 때문일 수 있지만 GPU 효과도 아크 카드에서 더 나은데 이는 이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RTX 4060 20비트 사이 HR이려고 디코딩을 지원하지 않는 반면 이 아크는 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서는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긴 GOP 점수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크를 AMD 시스템에 설치하더라도 인텔 퀵싱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 정보는 약간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이 비디오 편집 응용 프로그램에서 퀵싱크나 하드웨어 디코딩을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H2에서 265, 422, 10비트 디코딩을 지원하는 50 시리즈 카드는 매우 인상적이고 흥미로운데 인텔이 더 이상 퀵싱크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인텔이 다음에 무엇을 내놓을지 궁금하네요. 애프터 이펙트로 넘어가서 RX 7600에서 작동하도록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출락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RTX 4060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전체 점수에서 2% 이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실제로 GPU 효과를 테스트하는 GPU 점수에서 B580이 약 11%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RTX 4060은 그저 느리지만 흥미로운 점은 RTX 4060의 추적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GPU가 그 부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GPU와 애프터 이펙트는 성능 향상 측면에서 더 많은 램을 갖추거나 더 나은 CPU를 갖는 것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580이 조금 더 나은 듯합니다. 데이비사이 리졸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행히도 B580은 확장된 벤치마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즉, 영화 코덱과 더 큰 해상도가 약간 더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데이비사이 리졸브가 좋아하는 12GB의 VRAM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B580을 그런 이유로 구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 RTX 4060은 기본 및 표준 전체 점수에서 약 2에서 7.5% 더 느립니다. 기본 점수는 데이비사이 리졸브 무료 버전에서 나온 것이고 표준 전체 점수는 실제 하드웨어 가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AMD의 RX 7600은 무료 버전에서 8% 더 빠르지만 림퍼 리졸브의 스튜디오 버전에서는 표준 전체 점수에서 6% 더 느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보면 RTX 4060에서는 롬 GOP가 16% 더 느리고 7600에서는 약 12% 더 빠릅니다. 인터프레임은 4060에서는 약 17%, 7600에서는 약 0.3% 더 느립니다. 월시 점수는 실제로 RTX 4060과 RX 7600에서 더 빠르며 이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본 결과와 유사합니다. GPU 효과 점수는 흥미롭게도 RTX 4060에서 약 25%, RX 7600에서 약 34% 더 느립니다. 이는 B580의 큰 개선입니다. 이전 ARC 시리즈인 A 시리즈에서는 GPU 효과가 부족했고 나머지는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GPU 효과조차도 경쟁자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4060보다 약 17% 빠르고 RX 7600에서는 약 17% 느립니다. 보시다시피 데이비사이 리졸브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GPU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3D로 넘어가면 이 부분은 인텔과 AMD가 3D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워집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최적화, 지원 및 실제 성능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블렌더 4.3을 살펴보면 RTX 4062 성능이 2580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AMD는 인텔보다 약간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AMD는 괴물 같은 장면에서는 약 30% 느리지만 잡동사니 가게 장면에서는 성능이 약 2배, 교실 장면에서는 약 33% 더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AMD의 시작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엔비디아의 성과와 비교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탄 벤치나 대부분의 3D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인텔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AMD는 레드시프트를 지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인텔 아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3D 애플리케이션 지원이 중요하다면 아크 GPU는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엔비디아 GPU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력 소모는 어떨까요? 험아크를 보고 가능한 한 GPU에서 많은 전력을 인위적으로 끌어오면 아크 B580에서 약 150W가 소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TX 4060은 115W만 소모하고 이것이 이 무리에서 가장 효율적인 GPU입니다. RX 7600은 실제로 B580보다 더 많은 170W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인텔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B580이 실제로 측정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잡아당기는 것을 온라인에서 몇 가지 보았지만 저는 아직 B580에 대한 전문적인 측정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거기 있는 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댓글란에 알려주세요. 결론적으로 아크 B580은 실제로 살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요. 좋아요. 스캘퍼들은 떠났습니다. 사실 물론이죠. B580이 유일한 문제점은 전문적인 3D 워크플로에서의 3D 성능입니다. 게임에서는 다른 게임 리뷰를 살펴보세요. 꽤 잘 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사진과 비디오 편집 애플리케이션만 본다면 아크는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프리미어 프로에서 비디오 편집을 위해 $250의 아크를 살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AM5 기반 CPU 나7800X 또는 그에 비슷한 것으로 견뎌내면 빠른 동기화와 정말 뛰어난 비디오 편집 성능을 얻을 수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경쟁자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하위권 GPU, 이 인텔 아크는 절대적으로 환상적이고 저는 확실히 추천합니다. 하지만 단서가 하나 있는데 이 모든 GPU를 방금 산 필리핀 스캘퍼들이고 GPU가 너무 비싸서 살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400면 이 아크를 살 수 없어. 알았지? $400의 가치가 아니라 $250의 가치가 있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일이야. 이제 이게 당신 지역 매장에서 얼마인지 알려줘. 그리고 그것을 미국 달러로 환산해줘. 왜냐하면 $250여야 해. 지금은 가격이 거의 2배이고 그만한 가치가 없어. 부끄러운 일이야. 인텔, 좀 더 배송해. 그리고 스캘퍼들은 스캘핑하는 것들을 사지마. 알았지? 왜냐하면 그러면 실제로 돈을 잃는 사람들이 될 거고 이게 $250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때가 살만한 때야. 알았지? 다음은 50 시리즈야. 정말 기대돼.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이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좋아요. 곧 이야기하고 아래 댓글 섹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